만들어진 이후로 모든 특수학교의 시설이 갑자기 좋아져 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미랄학교 수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게 국가의 정부가 이 특수학교를 지을 때도 아주 월등하게 좋아져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 돈을 예산을 더 준다고. 건축비. 이게 그러니까 이 미랄학교가 하나의 계기라고. 네, 계기가 되는 뭐 그런 우리가 좀 장애인 그 교육을 위해서는 공헌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신임을 갖고 있는지 난 그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좌우간 우리 한국 교계 이 복지계가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은 공헌을 했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무슨 객관적인 뭐 근거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이 구청이나 서울시나 뭐 하여튼 미라를 그 믿어준다는 사실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정도 공헌을 했지 않나. 그 믿음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기관들도 이제는 그 유투명하지 않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외국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건 사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거기에도 이 새바람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우리 국내에서 우리 미랄이 한 그 모습을 외국에서 좀 보내서 적어도 미랄이 하는 해외 사업은 낭비를 하지 않고 한다 하는 그게 좀 우리의 큰 과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의 투명도까지만 가서 안 됩니다. 네. 가령 말기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다. 이제 그러면 정말 그 사업이 거기 타당한가? 요건 재정 투명도 갖고는 안 보입니다. 또 재정이 올바로 써졌다고 본인 회계사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가 하와이 갔다 왔다 비행기 표 있고 호텔비 있고 그것만 다 채워졌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 정말로 이 돈이 바로 써졌는가 하는 건 앞으로도 눈에 불을 쓰고 우리 시대에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 생각하냐면요, 복지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목사들이 이제 그런 명목으로 그 숫자만 틀리지 않게 맞춰놓고 투명하다 이런 교회가 많아요. 어디 이번에 우리가 지금 말라이를 갔다 오는데, 예를 들면 말라이 갔다가 거기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유럽 일주하고 유럽하고 와가지고 거기 호텔비 또 비행기값 전부 계산만 돼 있으면 그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교회가 사회보다, 지금 사회는 숫자만 맞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숫자 맞추는 것 이상의 정말 사역 자체의 투명도도 우리 안에 확보해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싸움은 큽니다. 우리 한국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 미랄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미랄학교가 그 어떤 건물의 현대화, 굉장히 그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물의 현대화에도 기여해서 뿐만 아니라 이거 지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극복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 극복한 사례가 없었어요. 다 그냥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기고 극복한 첫 사례여가지고 장애인 복지가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또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도 이루었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장애 통합 이런 어린이집도 저희가 지금 한국의 장애 통합 보육 연합회를 저희 산하 어린이집들이 주로 주도를 해가지고 그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장애 통합 보육을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직업주화를 굉장히 중요하지만 굳을 만큼 성공적인 모델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한국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가 됐고, 짧은 시간 안에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도봉점
개원하라고 25억 원을 저희가 작년에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직업재활 분야에서도 그렇고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그렇고 장애 통합 보육 분야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생애 주기별 접근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 미랄 복지단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교회 사회사업이라 할까요? 기독교 사회사업이 사실은 그동안에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별로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독교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우리 미랄복지단이 한 20년 지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어떤 교회와 연합하는 어떤 하나의 운동으로서 이 사업이 자리를 내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 연합운동의 어떤 차원 또는 기독교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도 네. 우리가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원들이 네, 학교 그렇죠. 이 학교 세울 때도 언론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네. 특별히 우리가 소송에 저희 공사 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거기 받아들였을 때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의 사설로 이걸 나눴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랜드마크 재판하였어요.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이유와 관계했기 때문에 자연히 뭐 방송이나 신문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PD가 내 말하는 걸 NG를 넣은 적이 있어요. 네. 교수님 장애인 이야기 이제 그만 좀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헌을 했지 않나. 네. 그 남서원의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그 목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50명이 장애인이 출석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장애인들의 평생의 문제를 책임지는 어떤 교회로 또 이제 미랄복지단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었던 거는 아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드문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도 아주 높이 그 어떤 남서원의교회가 장애인 사역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했다는 거 굉장히 그런 좀 높이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장애인 복지만 전심을 하고 전력을 기울이려고 하다가 처음으로 노인 복지였죠. 어린이집을 장애인 사역 아닌 사역으로서는 어린이집을 처음 맡았는데 그게 계기가 어떻게 된 거니까 임명진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자기 교회 교인이 하나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재단과 관계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그런다. 그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미랄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미랄에 이거 좀 미랄 이름을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게 정목사님이 이론을 우리가 이걸 정말 시작해야 되나? 어? 우린 장애인 그 복지만 해야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다가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우리 복지계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공헌하자. 그런 명목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제 노인 복지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이 대학 교수인데 그 복지관 관장을 하면서 또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기관인데 이사장이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미랄에 종국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자꾸 이제 걱정이 돼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좀 그 정신을, 그 처음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나, 좀 걱정을 하고, 자꾸 내가 정 목사님 보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연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뭐 다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미랄이 처음에 어떤 정신으로, 미랄 정신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 어떤 미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그 수도원 운동 초창기에 보면 그 수도원 운동 할 때 세 가지들은 가치가 있었잖아요. 무슨 이제 청빈, 그 다음에 순명이라고 해요. 순명, 복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수동운동 같은, 수동운동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영성운동, 미랄 정신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영성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그런 미래적인 방향으로는 좀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라는 것은 정말 섬김인데 그 섬김은 교육으로만 한계가 있고 권위거든요. 한 가지는 지금까지 손봉호 박사의 푯대니까 놀랐고요. 그 앞에서 잘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이제 그 신앙적인 뒷받침 없이 사람이 끝까지 정직한다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성운동을 우리 정영석 목사님 얘기했던 어떻게든지 그 훈련, 나는 학생들만 훈련시키는 걸 해왔고 교인들만 훈련시킨 걸 해봤는데 직업 안에서 그 직업도 섬기는 그 복지,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숙제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시간을 그리로 다 못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큰 과제죠. 큰 과제. 이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큼 일할 수 있는가. 제 외국으로 펼쳐나갈 때도 손 박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선교사 보고서 믿지 말아라. 왜 외부니까, 외국에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모금을 하나 500만 원어치 짜리를 파놓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은 막 몇 억씩 들어가요. 그런 복지하지 말자. 선교보다 더 복지니까 돈도 가고. 예. 그래서 이 일을 키워나가는 것이 꼭 살얼음 걷는 것처럼 당분간 기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일 이렇게 잘 맞도록 핸드오버를 완전히 잘한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결국 사람이 일하죠. 감사한 것은 우리 정 목사님이 참 그럴 가능성이 있으시고 또 정 목사님 함께 일할 세대가 잘하는 거 저희들이 관심 갖고 보고 격려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제까지의 그 전통이 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특별히 정영성은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복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부한 그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그런 어떤 데 쓰는 것은 문제다. 결국 사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년 이후에는 이제 좀 더 그 좋은 사람, 많이 좀 그 좋은 일꾼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 이제 또 하나는 복지의 트렌드가 이제는 전부 일자리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일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뭐 보호해주고 뭐 서비스 주고 이런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일을 줘야 자립도 되고 독립도 하고 또 자아실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고 노인 복지도 마찬가지고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일자리 사업이 그 복지의 핵심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애인 복지 쪽에는 굿일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우리 한국에 이제 지금 이제 마치 잘 자라고 있지만 저희가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좀 소외계층에게 고급 일을 많이 줄 수 있을는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해외 사업도 좀 비즈니스 모델 좀 만들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뭐 교육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